반갑습니다. 이완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분계와 전계, 연속 문제 분계와 전계가 있죠.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처음부터 이런 거래가 있으니까 분계를 해라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분계 지난 시간에 54페이지에서 우리 사례 7번까지 7개의 사례를 받고 분계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지난 시간 수업 듣고 하루 정도 지나서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서 다시 이번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앞에 54페이지를 한 번만 보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감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감. 우리 공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감이라고 했죠. 감. 시험 치는데 감이 가장 중요하니까 감을 한번 키우기 위해서 한번 보고 오시고 오늘 54페이지 보고 또 바로 이거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바로 보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아요. 1번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현금 50만 원을 출자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자하다라는 말은 자본금을 내놓다 그런 말이죠. 사장님이 회사에다가 자본금을 내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회계처리 하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 하다 보니 사장님과 회사는 전혀 다른 별개의 인격체로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생기는 겁니다. 돈이 들어왔어요. 돈은 차변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입니다. 이해되시죠? 자본금이 들어왔다. 현금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이번에 50만 원을 보통예금에 입금하다. 또 현금이 들어왔죠. 그래서 현금이 들어온 거를 보통예금에 입금했다. 위에 사장님이 50만 원 회사로 줬는데 이 돈을 보통예금에 입금했구나. 현금을 줬습니다. 우리 회사는 은행에 현금을 준 거예요. 은행에 현금을 주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적는 거고요. 3번에 상품 10만 원을 구매하고 보통예금을 이체했다. 상품이 들어왔네. 상품이라는 자산이 우리 회사에 증가했습니다. 상품, 차변에 상품, 대변에 보통예금, 보통예금을 줬으니까 자산은 대변으로 나간다. 4번 원가 4만 원의 상품을 6만 원에 현금 판매했다. 상품이 4만 원짜리가 우리 회사에서 나갔는데 현금이 또 들어왔습니다. 6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2만 원은 상품 매출 이익이라고 합니다. 일단 상품 매출 이익이다 라고만 설명드리고 좀 이따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번 원가 5만 원짜리 상품을 9만 원에 외상 판매했다.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과목이 나옵니다. 외상을 판매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원가 5만 원짜리 상품, 5만 원짜리 상품이 나간다. 대변으로 나가죠. 그리고 9만 원이 외상 매출금입니다. 4만 원 차이가 나죠. 역시 4만 원 상품 매출 이익입니다. 6번 매장 임차료 11만 원을 보통예금에 이체하여 지급하다. 임차료라는 비용입니다. 월세 내는 거를 임차료라고 해요. 월세 내는 거. 그래서 임차료라는 비용은 차변에 발생하죠. 차변에 임차료,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 7번 매장 관리용 PC를 20만 원에 구매하고 보통예금을 이체, 역시 보통예금 이체해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 대변으로 나가겠죠. 대변에 보통예금, 차변에 관리용 PC, PC는 비품이라고 합니다. 그 차변의 비품이고요. 8번에 외상 매출금 9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돈이 들어왔네요. 돈 들어오면 차변으로 들어온다. 차변에 현금 9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써주는 거고요. 직원 급여 10만 원을 현금 지급했다. 차변에 뭘 써야 되나요? 비용이 차변에 와야죠. 급여 차변에 쓰고 대변에는 현금 대변으로 나가는 거고. 광고 전단 제작비를 광고 선전비라고 합니다. 비용입니다. 비용이니까 차변 10만 원,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 이걸 천천히 한번 분개로 해보겠습니다. 말로 빨리 설명드렸는데 저 사람 왜 그렇게 빨리 하나 라고 생각하셨다면 일부러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라고. 말로 짧게 설명해드렸고 금방 짧게 설명드린 거는 예습했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한번 써보겠습니다. 써볼 때 여러분들도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내적인 대답을 계속 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좀 아직 때 익숙하지 않다 그렇다면 답을 보시면서 제 설명 들으시면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현금 50만 원을 출자하다. 색깔을 좀 진하게 할까요?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 50만 원을 출자하다. 회사 입장에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죠. 현금은 차변으로 들어온다. 차변에 현금 50만 원. 대변에는 자본금이죠. 자본금 50만 원. 두 번째 현금 50만 원을 보통예금에 입금했습니다. 우리가 회사가 가지고 있던 50만 원을 은행에 준 거예요. 현금이 나간 겁니다. 나가면 대변에 현금 씁니다. 현금.
현금 50만 원. 차변에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죠. 자, 보통예금. 은행에 입금한 거예요. 예금 50만 원. 두 번째, 세 번째. 상품 10만 원을 구매하고 보통예금으로 2차 지급했다. 보통예금이 나갔네요. 자산 대변으로 나가죠. 대변의 보통예금. 보통예금이 10만 원이네요. 10만 원 지급했습니다. 대신에 상품이 들어왔죠. 상품은 자산은 차변으로 들어온다. 상품. 차변의 상품 10만 원. 4번. 원가 4만 원의 상품을 6만 원에 현금 판매했다.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겠네요. 현금은 차변으로 들어오죠. 차변의 현금 6만 원입니다. 상품이 대변으로 나가겠네요. 상품이 4만 원짜리가 나가죠. 그럼 2만 원이 남습니다. 2만 원은 상품 매출이익입니다. 상품 매출이익. 상품을 판매하는 거에 대한 분계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현금 6만 원, 대변 상품 매출 6만 원 이렇게 바로 써버리기도 하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 분계에서는 상품 매출 이익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분계를 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분계들에서는 아마 상품 매출로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어쨌든 차변 합계도 6만 원이고 뭐 합계할 것도 없고 하나밖에 없고 6만 원이고 대변 합계가 6만 원. 그래서 대차 평균의 원리다 또는 거래의 이중성이다. 차변 대변 합계는 똑같아야 된다. 그래 맞추기 위해서 6만 원. 합이 6만 원, 차변 6만 원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5번. 원가 5만 원인 상품을 9만 원에 외상 판매했습니다. 외상 판매했으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생깁니다. 외상 매출 받을 권리니까 자산이죠. 외상 매출금 얼마였나요? 9만 원이죠. 9만 원. 대변에 상품이 나갑니다. 상품 얼마짜리가 나간다고요? 5만 원짜리 나가네요. 5만 원. 그럼 또 4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역시 상품 매출이익. 상품 매출이익 이렇게 써주는 거죠. 6번입니다. 6번. 매장 임차료 11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2차에 지급하다. 그럼 보통예금이 대변으로 나가는 거죠. 보통예금. 6번 보통예금 11만 원. 임차료는 월세를 내는 걸 임차료라고 하니까 비용입니다. 월세 비용이죠. 임차료 11만 원. 7번입니다. 매장 관리용 PC를 20만 원에 구매하고 보통예금으로 2차에 지급하다. 보통예금이 또 나가네요. 대변의 보통예금 얼마짜리였나요? 20만 원짜리네요. 20만 원. 업무용 PC, 책상, 뭐 냉장고, 에어컨 업무용으로 쓰는 이 사무실 같은 데 쓰는 것들을 다 통틀어서 비품이라고 해요. 비품. PC라고 따로 적진 않습니다. 비품 20만 원. 8번입니다. 8번. 외상 매출금 9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돈이 들어왔네요. 차변에 돈 들어온 거. 현금이 9만 원 들어오고요. 이게 이 현금이 들어온 정체가 뭐냐? 외상 매출금이다.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적는 거죠. 외상 매출금. 엄밀히 말하면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감소라고 해가지고 대변에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에 적자 뭐 그런 의미입니다. 9번 가겠습니다. 9번. 직원급여 10만 원에 현금 지급하다. 돈 나갔네요. 돈 나가면 대변 현금 10만 원. 이거는 급여다. 급여 10만 원. 10번에는 광고 전단 제작비 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돈 나갔네요. 대변으로 현금 나가죠. 현금은 대변으로 나가니까 대변 현금 만 원. 이게 정체가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비 만 원. 저 분계가 끝났습니다. 10개. 분계는 열심히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손으로 항상 써보셔야 돼요. 연습장에 손으로 반드시 써보는 연습하시고요. 이렇게 분계가 끝났고 56페이지 보시면 위에 보시면 메뉴에 동그라미 니은번 전기가 아니고 전기입니다. 분계장에서 종계정 원장으로 옮겨 쓰는 과정을 전기라고 말씀드렸죠. 전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보시면 자산과 자본의 전기 이월 금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가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현금이 원래 2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전기부터 이월 때는 2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총계적원장을 만들어 보는 건 딱 하나에만 해보시면 됩니다. 현금만 해보시면 돼요. 현금 총계적원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금 이렇게 T자를 크게 그리면 이게 총계정원장입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크게 이게 총계정원장, 현금에 대한 총계정원장이다. 현금 하나만 해보면 계정 과목 중에 현금만 다 찾아냅니다. 현금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현금이 있고요. 여기도 있네요. 현금 6만 원. 또 현금이 어디 있나요? 상품 현금 여기 있네요. 8번에 현금 9만 원 있고 19번에도 현금이 있고 10번에도 있고 이렇게 현금이 있는 분기에서 현금 계정과목만 골라내서 이거를 한데 모은 게 총계정원장입니다. 그래서 현금 총계정원장에는 현금이 있는 분기를 한데 다 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그라 1번에는 현금이 차변에 있어. 그럼 차변에 50만 원 적어줍니다. 50만 원이고 차변에 현금이 있으니까 50만 원 적어주는데 앞에 계정 과목을 상대방 계정 과목 자본금을 적어주는 거예요. 자본금. 그래서 이걸 보면 자본금으로 현금이 차변에 있으니까 현금이 증가했는데 자본금으로 증가했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2번은 대변에 현금이 있죠. 대변에 50만 원 또 적어줍니다. 50만 원 적어주고 이게 정체가 뭐냐? 보통예금이구나. 보통예금 적어줍니다. 보통예금. 그래서 이걸 또 보면 현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자산이 감소네. 현금이 감소했는데 왜 감소했냐? 예금을 했으니까 내가 가진 현금은 감소했고 은행에 들어갔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네 번째 현금. 차변에 6만 원이 있네요. 그럼 차변에 적어줍니다. 차변에 현금 6만 원 적어서 현금이 6만 원 증가했네. 왜 증가했을까? 상품도 나갔고 이익도 있다. 계승하고 두 개 이상일 때는 두 개 다 적지 말고 그냥 제좌라고 합니다. 제좌라는 말이 두 개 이상이구나. 두 개 이상의 이유로 현금이 증가했구나 라는 판단을 하는 게 제좌라는 의미입니다. 제좌. 다음에 쭉 내려가 보니까 현금이 또 차변에 있어요. 차변에 9만 원 증가했네요. 현금 증가 차변에 적어주고요. 이게 정체가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다. 외상 매출금 때문에 현금이 증가했구나. 그럼 외상 매출금 또 적어주는 겁니다. 외상 매출금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역시 9번에도 현금이 있으면 현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일단 대변에 10만 원 적어주고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 있으니까 감소했겠네. 현금 감소. 왜 감소했냐? 급여 지급해서 현금이 감소했다. 급여 적어주는 겁니다. 역시 10번에도 대변에 현금 만 원. 대변에 만 원. 현금 만 원은 감소했는데 왜 감소했냐? 광고선전비 지급해서 감소한 거다. 그래서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 이렇게 적어주는 건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전기 2월 금액이 현금 2만 원이 있다고 합니다. 자산의 경우에 전기 2월 금액은 차변 묻고 차변에 적습니다. 전기 2월 2만 원 이렇게 차변에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항상 동일해야 됩니다. 차변 합계 다 합해보니까 50만 원, 6만 원, 9만 원, 2만 원 다 합해보니까 67만 원이 돼요. 67만 원. 합계 67만 원입니다. 차변 합계 67만 원, 대변 합계도 67만 원이 돼야 됩니다. 왜? 대차 평균의 원리. 같은 금액이 돼야 된다. 차변과 대변, 왼쪽과 오른쪽 같은 금액이 돼야 된다. 그런데 같지가 않아요. 50만 원, 10만 원 하면 61만 원인데 6만 원이 비죠. 6만 원은 도대체 뭐냐? 이거는 다음 기로 2월하는 차기 2월 금액이라는 겁니다. 차기 2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처음에 기초에 전기에서 넘어온 이번 기로 넘어온 현금이 전기월이 2만 원이 있었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본금 들어오기도 하고 그 물건 파는 거죠. 외상 매출금 회수하고 그다음에 보통예금 입금하고 급여도 지급하고 뭐 여러 가지 했다. 그렇게 했는데 남은 금액이 보니까 현금 남은 게 6만 원이 남아있네. 장사 잘했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예월, 자산의 경우에,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의 경우에 전기예월은 차변에 적는다. 차기예월은 무조건 대변에, 반대편에 온다. 증가는 차변에, 감소한 건 대변에 이렇게 적으면 전기에 얼마가 넘어왔는지 그리고 차기로 얼마가 넘기는지까지 파악이 되는 이게 총계정원장입니다. 총계정원장을 그리는 법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고 뒤에 연습 문제도 나오니까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데 현금 하나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금 이렇게 연습장에 분계를 10개를 대놓고 현금 계정과목만 이렇게 쭉 찾아내가지고 일단 금액은 차변해진 대부에 있는 금액은 해당 변에 적고 상대방 계정 과목을 이렇게 적는다는 거. 그래야 이 현금이 왜 증가했는지, 왜 감소했는지 파악이 된다는 거죠. 한번 쭉 연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56페이지를 보시면,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쯤 위에 단가종 표시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기록해 나간다 라는 걸 보시고요. 현금 그 종계정 원장이 있습니다. 금방 칠판에서 제가 만드는 걸 보신 거랑 똑같고요. 보통 예금도 뭐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의 정기월, 대변의 자기월 이렇게 돼 있고, 상품, 외상 매출금, 비품까지 다 자산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게 나갑니다. 차변의 정기월, 그리고 차변의 증가, 대변의 자기월, 대변의 감소 이렇게 나가는데요. 자본금은 조금 다르죠. 자본금은 차기월, 정기월이 방향이 반대입니다. 왜? 자본은 대변의 증가하고 차변의 감소기 때문에 거꾸로죠. 그래서 거꾸로 적는다. 그래서 차변에는 차기월이네, 대변의 정기월 이렇게, 또 증가는 또 대변이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어디에서 증가하는지 어디에서 감소하는지 그걸 잘 파악하시면 충분히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래쪽에 임차료 급여, 광고 선전비, 상품 매출액 보니까 차기월이 없네, 정기월도 없습니다. 왜? 수익 비용이기 때문에. 수익 비용의 경우에는 차기월, 정기월 없습니다. 수익 비용은 2월 되는 게 없고 그대로 소멸합니다. 소멸. 자산부채 자본은 2월 됩니다. 전기월도 있고 차기월도 있죠. 수익비용은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이죠.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이고,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은 2월 되지 않는다, 소멸한다. 왜?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 자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들어오든지 외상 매출금으로 들어오든지 어쨌든 자산으로 들어옵니다. 비용이 발생하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현금이 나가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또는 부채가 생기든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자산, 부채, 자본은 눈에 보여요. 자산, 현금 눈에 보이죠. 상품 눈에 보이죠. 부채, 갚아야 될 돈 눈에 보입니다.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다. 다 눈에 보이는 거고,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갚아야 될 거라든지 그래요. 그래서 이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표 계정은 전기에 이월되는 거 오고 차기로 이월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손익계산서, 수익 비용,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은 2월 되는 게 아니라 없고 소멸됩니다. 그래서 여기 종계적 원장에서도 차기월, 전기월이 없고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차기월, 전기월 없다. 더 쉽죠? 그래서 맨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줄 것입니다. 맨 밑에 당구장 표시. 자산, 부채, 자본 계정에는 전기월과 차기월이 있고 수익 비용에는 없다는 거 줄 거 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로 갑니다. 57페이지에는 이런 분계들이 있습니다. 57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분계를 보고 거래 추정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를 분계로 기록하였으므로 분계를 보면 어떤 거래가 있는지 추정할 수 있다.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현금이 50만 원 들어왔네요. 자산 현금은 차변에 들어온다. 우리 회사로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냐? 자본금으로 들어온 거다. 그렇다면 사장님이 회사에 자본금으로 50만 원을 출자했구나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통 예금이 증가했습니다. 자산이니까 증가, 차변 50만 원 증가했는데 현금이 나갔고, 그럼 현금을 줬는데 어디에 줬냐? 은행에 줬구나. 예금으로 은행에 줬구나. 그래서 은행에 현금을 예금했네. 세 번째, 보통 예금이 10만 원 나갔는데 상품이 들어왔습니다. 자산이 우리 회사로 들어왔죠. 자산 상품이 상품을 사면서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구나 라고 추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현금이 또 6만 원이 우리 회사로 들어왔어요. 현금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을까? 상품이 나갔네요. 상품을 팔아가지고 현금이 들어왔고 상품 매출 이익이 2만 원이 생겼네. 4만 원짜리 상품을 6만 원에 팔아가지고 2만 원 이익이 생겼구나. 추론할 수 있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상품이 나갔는데 외상으로 팔았어요.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팔았죠. 외상으로 9만 원에 팔았습니다. 언젠가 돈이 들어오겠죠. 어쨌든 외상 팔았는데 상품 5만 원짜리 팔았으니까 4만 원이 이익이 생겼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임차료 월세 냈네. 임차료는 월세 내는 거니까 월세 11만 원 냈는데 보통 예금으로 냈구나. 쉽죠. 그 다음에 비품 20만 원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나? 보통 예금에선 또 보통 예금을 지급해서 들어왔구나. 그리고 보통 예금에서 20만 원 계좌 이체해가지고 비품을 샀구나. 약간 PC였죠. 비품을 샀구나. 그렇게 추론할 수 있고, 현금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지? 외상 매출금 9만 원짜리가 9만 원을 현금으로 착안했구나. 외상 매출금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이 9만 원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있다가 감소하는 거죠.
외상매출금을 받으면, 받아야 될 돈을 받으면 외상매출금을 감소시키고 받은 돈이 증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급여 10만원. 급여 10만원 지급했구나. 현금으로 지급했네. 광고선전비 10,000원 지급했는데 또 현금으로 지급했네.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7페이지 보시면 연속 문제가 있죠. 다음 분계를 보고 거래를 추정하시오.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앞에 나온 분계를 거꾸로 우리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55페이지에 있던 그 거래를 분계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57페이지를 복습하실 때는 손으로 써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1번부터 10번까지 보고 이미 우리가 본 거래니까 보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계 보고 금방 제가 설명한 걸 생각하면서 1번 보고 돈이 들어왔는데, 현금 들어왔는데, 이건 자본금이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습하실 때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넘어갑니다. 58페이지입니다. 총계정 원장을 보고 분계를 추정하기 58페이지에 있죠. 여기 총계정 원장, 현금 총계정 원장이 있습니다. 총계정 원장을 보면, 우린 총계정 원장을 한번 만들어 봤기 때문에 총계정 원장을 보고 또 거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분계를 추정할 수 있어요. 현금 계정입니다. 현금은 차변에서 증가하고 대변에서 감소하죠. 현금 계정, T자, 큰 T자 있고, 총계정 원장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판단하시고요. 현금이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는 증가죠. 그래서 1번은 보면, 현금이 증가했네. 현금이 증가했는데, 자본금 때문에 증가했구나. 이렇게 분계를 합니다. 차변에, 그럼 차변에 현금 증가는 차변이니까 50만원. 대변에 자본금 50만원. 이렇게 분계를 추론해낼 수 있는 거죠. 앞에 나왔던 분계를 그대로 또 거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좌. 2개 이상의 거래구나. 그러면 어쨌든 현금 계정이 차변이니까 차변에서 6만원의 현금이 증가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차변 현금 증가 6만원 써주고요. 대변에는 그냥 제좌. 자세히는 모르니까 이것만 보고는 자세히 모르죠. 원래는 상품을 매출하는 거였죠. 그렇지만 이 총계정 원장을 보면 제자라는 것만 보면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써두는 겁니다. 세 번째, 외상매출금. 현금이 차변으로 들어왔네. 일단 현금 차변에 들어오는 거고요. 이게 9만원이고 이게 외상매출금 때문에 증가했구나. 외상매출금, 외상매출 이렇게 짧게 써도 됩니다. 9만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보면서 분계를 거꾸로 추론해 나가는 겁니다. 역시 4번 마찬가지입니다. 대변에 있으면 현금이 감소한 거죠. 그래 일단 대변에 현금 써주고요. 현금 감소로 50만원. 현금이 나갔는데 왜 나갔냐? 보통예금 때문에 나갔구나. 보통예금 입금했네. 차변에 50만원 써주고 보통예금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보통예금. 그렇죠. 5번 보시면 5번 또 현금이 대변으로 나간 겁니다. 대변 현금 10만원이네요. 10만원. 왜 나갔냐? 급여 때문에 나갔구나. 그래서 차변에 급여 써주는 거. 급여 10만원. 비용이니까 차변에 써야 되겠죠. 역시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6번 보시면 광고선전비. 또 현금이 대변으로 나갔는데 10,000원이 나갔는데 이 10,000원이 뭐냐? 광고선전비다. 광고선전비. 이렇게 분계를 거꾸로 추론해낼 수 있다는 거. 또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머릿속으로 58페이지 그 책 내용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총계정 원장, 현금 총계정 원장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1번부터 6번까지 하나하나 이래서 분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겠구나 라는 걸 추론해내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59페이지입니다. 결산이 있죠. 결산이란 개념 자체는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결산이란 회계기간에 발생한 거래를 모두 정리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결산인데요. 수정 전, 수정 분계, 수정 후 마지막으로 재무제표가 나타난다는 거. 어디서 본 것 같죠? 회계의 순환 과정. 처음에 거래, 그 다음에 분계,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 그 다음에 수정 전, 수정 분계, 수정 후. 마지막은 항상 재무제표라는 거. 중요한 건 이 다음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비 절차와 본 절차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산 절차는 예비 절차, 본 절차, 재무제표 작성으로 나뉘는데 재무제표 작성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5가지, 재무제표 5가지 알고 계시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이다라는 걸 쉽게 찾아내는데 예비 절차인지 본 절차인지 이거 섞어 놓으면 어려워요.
골라내라는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별표 하나 쳐놨죠. 예비 절차는 수정 전 시산표하고 수정 분개하고 수정 후 시산표. 어쨌든 수정과 관련된 거는 다 예비 절차다. 수정자가 들어가면 예비 절차죠. 수정 전, 수정 분개, 수정 후. 다 예비 절차입니다. 제일 많이 헷갈리시는 게 수정 전은 예비 절차고 수정 후는 본 절차 아니냐라고 시험 문제 풀 때 진짜 많이 헷갈리십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시산표 들어가면 또 수정자가 들어가면 다 예비 절차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예비 절차에는 또 작성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정산표니 재고조사표니 이런 걸 외우기보다는 예비 절차에는 작성 그리고 수정 이런 말이 있으면 예비 절차구나, 쉽게 가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쉽게 가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으면 예비 절차다. 본 절차에는 뭘 설정하고 마감하고 확정하고 마감하고 작성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산표, 2월 시산표라 2월자가 들어. 시산표는 아까 다 시산표 예비 절차였습니다만은 2월 시산표는 하나만 본 절차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월 시산표 작성 본 절차, 다른 시산표는 다 예비, 2월 시산표는 본 절차 이렇게 되고요. 마감하든 확정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 절차에는. 그래서 생각보다는 절대 암기하지 마시고요. 생각보다 예비 절차, 본 절차 키워드 중심으로만 보시면 구분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요령이 없어서 틀리는 거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닙니다. 요령만 가지시면 예비 절차, 본 절차 섞어놨을 때 다음 중 예비 절차만 묶은 것은, 다음 중 본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와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죠.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작성, 수정 이런 말이 나오고, 작성 여기도 본 절차에도 작성이 있는데 이건 2월 시산표는 작성, 이건 본 절차구나. 집합 손익, 수익 비용, 단기 순손익, 자산 부채 자본 계정 마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려운 말들 뭔 말인지 깊이 있게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집합 손익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자산 부채 자본 계정 마감, 자산 부채 자본 우리 많이 봤네. 단기 순손익 확장, 수익 비용 계정 마감, 마감 이런 말이 있네. 이런 말이 있으면 뭔가 본 절차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여러 번 보시면 감이 생겨요. 지금은 예비 절차에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성, 수정 이런 말이 있구나. 작성 하나 본 절차 있는데 이거는 2월 시산표 작성은 본 절차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충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산표 나옵니다. 시산표란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번 읽고 넘어가 줄 한번 끄시기 바랍니다. 시산표란 총계정원장에 계정과목별로 집계된 사항을 한 곳에 모은 표가 시산표다 해가지고, 시산표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대차평균의 원리, 동그라미 치십니다. 대차평균의 원리, 동그라미.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 일치해야 한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시산표는 총계정 원장을 한 대 모은 표다. 그리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합계, 대변합계 일치한다. 자격시산표, 합계시산표, 합계자격시산표 뭐 개념 아실 필요 없는데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중요한 말은 대차평균의 원리, 그 다음에 차변합계, 대변합계 일치한다. 이 정도 보시고요. 밑에가 더 중요합니다. 밑에 시산표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일치하지 않으면 장부에 오류가 있는 것이다. 중요한 말입니다. 줄 꺼두시고요. 1. 복식부 위에 자기 검증 기능은 네모칩니다. 자기 검증 기능 중요합니다. 자기 검증 기능이라 한다.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오류다. 이게 자기 검증 기능이다. 그러나 차변과 대변은 동일한 금액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차변 합계도 똑같고 대변 합계를 해보니까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 동일해지더라. 그러면 오류를 검증할 수 없어요. 시산표에서 오류를 검증할 수 없다. 별표 3개나 되는데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시산표에 검증할 수 있는 오류가 있고 검증할 수 없는 오류, 이거 섞어 놓으면 또 곤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시면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불일치한 경우, 이럴 때는 금액 합계가 차변 금액, 대변 금액 합계 불일치하면 차이 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대전제입니다. 차변 합계 금액과 대변 합계 금액이 불일치하면 차이 날 수 있다. 그런데 분계를 누락하거나 이중으로 분계해버리면, 분계 자체를 누락하면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똑같이 누락된 겁니다. 이중으로 분계한 경우에는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똑같이 증가한 거예요. 이럴 때는 검증이 안 돼요. 또 전기를 누락하거나 이중으로 전개한 경우, 전기는 이제 분계장에서 총계정원장으로 옮겨 적는 과정이죠. 옮겨 적는 과정에서 누락하거나 또는 이중으로 했다. 역시 누락해버리면 똑같은 금액이 누락돼서 어쨌든 합계는 같아집니다. 이중으로 전개한 경우에도 똑같은 금액이 이중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차변도 증가, 대변도 증가하는데 어쨌든 합계는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검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차변과 대변이 모두 동일하게 잘못된 금액으로 분계하거나 전개된 경우, 똑같은 금액이 어떻게 하다 보니
오류가 있긴 한데 차변 금액 합계와 대변 금액 합계가 동일해져 버리더라. 그러면 또 검증이 안 돼요. 차변 합계 금액과 대변 합계 금액이 달라야 검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계정 과목 오류는 또 잡아낼 수가 없어요. 금액에 관련된 것만 잡아낼 수 있어요. 금액 합계만 보니까 시산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차변 합계, 대변 합계만 본다는 겁니다. 그게 같아져 버리면 검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 중 한쪽만 전기를 누락하거나 또는 한쪽만 전개한 경우 한쪽만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으니까 합계 금액이 일치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검증할 수 있다. 시산표 합계를 잘못했다. 그러면 합계 잘못했으면 또 숫자가 달라질 테니까 검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산표는 자기 검증 기능이 있는데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동일할 때 그때 잘했네 라고 판단하고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다를 때는 이건 오류구나. 그래서 검증할 수 있는 오류에 해당이 된다. 검증할 수 없는 오류도 있는데 이거는 역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다를 때 이럴 때 검증할 수 있고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같다면 검증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래쪽에 시산표 등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별표 하나짜리 정도는 되는데 일단 별표 하나 쳐두시기 바랍니다. 시산표 등식 자산 비용 기말 자산과 비용을 더하면 기말 부채 기초 자본 수익과 같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이죠. 차변은 비용입니다. 차변은 비용 수익 이런 거 보신 적 한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써놓은 게 아니고 이거의 전체 합계 이게 차변이고요. 이게 대변이고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 어떤 숫자가 나오면 항상 일치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차변 과목 자산 비용 더한 거랑 대변 과목 부채 자본 수익 더한 게 역시 총합계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렇게 산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자산 더하기 비용은 부채 더하기 자본 더하기 수익이다. 산식처럼 써놓으니까 뭔가 있어 보이죠. 역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동일해야 된다. 그거를 산식으로 써놓은 걸 뿐입니다. 근데 중요하게 보실 게 이겁니다. 기말 자산, 기말 부채인데 기초 자본이라는 겁니다. 자본만 기초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 기말인데 자본만 기초라는 거 이것만 주의하시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다음 중 시산표 등식으로 옳은 것은 쭉 나오면 사지선당 4개 나오면 자본은 기초 자본이다. 이거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 기말인데 자본은 기초다. 차변 금액 합계 이거 차변 적어두세요. 차변 그리고 이건 대변.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일치해야 된다. 왜? 거래 이중성 그리고 대차 평균의 원리 때문에 자기 검증 기능을 갖는다. 그게 시산표의 원리인데 시산표 원리대로 시산표 등식을 구해보면 차변 합계, 자산 비용, 부채 합계, 대변 합계, 부채 자본 수익 합계는 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리가 어딘지 자산은 차변, 비용은 차변, 그리고 부채 자본은 대변, 수익 대변, 자기 자리가 어딘지 반드시 기억하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 일치해야 된다. 이게 시산표 등식이다. 근데 주의할 게 다 기말인데 자본만 기초다. 반드시 머릿속에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60페이지에는 합계 잔액 시산표 서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한번 보시라고 만드는 겁니다. 이거 잔액 합계가 56만원, 차변의 잔액 합계 56만원, 대변의 잔액 합계도 이렇게 보고 56만원 일치하는 겁니다. 잔액은 잔액끼리 일치하는 거고 또 합계는 합계끼리 일치합니다. 합계는 합계끼리 176만원, 대변 합계끼리 176만원 일치하죠. 그래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일치한다. 잔액 합계도 일치하고 합계의 합계도 일치하고 잔액의 합계의 합계 차변과 대변은 항상 일치해야 된다. 56만원 역시 대변에도 56만원 일치해야 된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 차변 잔액 합계, 대변 합계, 잔액 합계 무조건 일치해야 돼.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60페이지, 한 페이지를 다 이렇게 시산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밑에 시산표도 보겠습니다.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여기 60페이지 위에 있는 합계 잔액 시산표 중에 합계만 모아놓은 겁니다. 합계 116만 합계, 대변 합계도 116만 원. 잔액 시산표는 잔액만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잔액의 합계 56만 원, 대변의 잔액 합계도 56만 원.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60페이지 한 페이지를 다 할애해 드린 겁니다.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합계, 어쨌든 맨 밑에 합계는 똑같아야 된다. 합계의 합계든 잔액의 합계든 똑같아야 된다. 시산표 세 가지가 있는데 합계 잔액 시산표,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는 다 모아놓은 거고 합계 시산표는 합계만, 잔액 시산표는 잔액만 이렇게 모아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아래쪽입니다. 60페이지 아래쪽. 만약 시산표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일치하지 않는다면 장부에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오류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찾아내야 되겠죠. 이때는 장부 작성 역순입니다. 역순의 동그라미, 역순 동그라미. 역순으로 검토하여 오류를 찾아내서 수정해야 되는데요. 역순은 이렇습니다. 시산표에서 발생한 오류이기 때문에 시산표부터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에 총계적 원장, 마지막으로 분계장 이렇게 역순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회계 순환 과정의 순서가 어땠나요? 처음에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 총계적 원장, 수정 전 시산표, 수정 분계, 수정 후 시산표,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이랬죠. 이랬으니까 이걸 역순으로 시산표에서 오류가 발생했으니까 거꾸로 찾아갑니다. 총계적 시산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총계적 원장 살펴보고 그 다음에 분계장까지 살펴보면 오류가 다 드러나요. 이 순서라는 거. 그래서 일반적인 장부 작성의 역순이다. 역순이 뭐냐? 시산표, 총계적 원장, 분계장 이런 순서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말 수정 분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61페이지 위에입니다. 60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기말 수정 분계 쭉 나오는데 한번 읽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3번 재무제표 작성. 재무제표는 마지막으로 항상 나오는 게 재무제표 작성이죠. 모든 계정,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모든 계정을 마감해야 되는데 이거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줄 이때 수익 비용 계정 수익 비용 계정의 마감을 먼저 하고 수익 비용 계정이라는 거는 이건 손익계산서 계정이죠. 손익계산서부터 먼저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을 마감하는 겁니다.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계정부터 먼저 수익 비용부터 먼저 마감한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마감하는 이 순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익계산서부터 먼저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정의 수익 비용은 마감 후 영원 이월되는 게 없다.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은 마감 후 잔액이 차기로 이월한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계정은 이월되는 거 없다. 제로만 남는 거고 재무상태표 계정은 차기 이월도 있고 전기 이월도 있었고 차기 이월이 된다. 그 정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익계산서부터 먼저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이번 시간에는 조금 힘든 이야기, 복잡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분계를 하는 것, 분계하고 나서 총계적 원장으로 온 거 적는 거는 손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많이 해보시고 역시 또 분계를 보고 어떤 거래였지 추정을 하고 또 총계적 원장을 보고 어떤 분계였지 라고 추정하는 거 반드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결산에서 예비 절차, 본 절차. 예비 절차에는 뭔 작성, 수정 이런 말이 들어갔죠. 본 절차에는 뭘 마감한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2월 시산표 작성은 본 절차다. 라는 것 중요하고요. 시산표는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일치시켜야 된다. 이게 자기 검증 기능이다. 라는 거고요. 시산표에서 검증할 수 있는 오류가 있고 검증할 수 없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동일하다면 오류가 있어도 검증할 수 없다. 그래서 계승과목 오류 검증 안 된다. 전기를 이중열로 했다. 검증 안 된다. 분계를 누락했다. 검증 안 된다. 차변과 대변에 다른 금액을 썼다. 그럼 검증되겠죠. 차변과 대변 중에 한쪽만 누락했다. 그건 검증되겠죠. 그 다음에 시산표 등식 있었죠. 자산과 비용 합계는 부채, 자본, 수익 합계가 같이 일치하는데 다 기말인데 자본만 기초 자본을 쓰더라. 잘 기억하시고요. 합계잔액 시산표 서식을 받고 합계잔액 시산표 어쨌든 합계의 합계든 잔액의 합계든 차변과 대변은 동일한 금액에 돼야 된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